보게 되면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악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각 정권이 생기면 뭐부터 마약 법을 강화한다든가 마약 사범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행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죠? 펜타닐 전쟁입니다. 펜타닐 전쟁. 왜냐하면 펜타닐이 미국에서 1년에 7만 명씩 죽어나가요. 펜타닐로만. 다른 약물에 죽어나가는 것에 전부 다 합해도 7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펜타닐 하나만 가지고 7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그 전쟁을 안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생기면서 그 타켓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퇴치하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시도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퇴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손대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아까 담배 얘기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한 번 이상 펴본 사람이 끊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한 번 이상 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1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피면 15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렇게 낮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피고 안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예방교육은 무조건 해야 된다. 나라에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예방교육을 해서 이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요즘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가방을 검사를 했더니 뭐 몇 퍼센트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약이 우리 청소년들부터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그것이 마약이라고 알고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친구가 준 무슨 젤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고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거지 이것이 마약이다 라고 알고 먹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는 살 빼는 약이다 아니면 뭐 시험 공부할 때 잠 잘 안 오는 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뭘로? 교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마약경찰대학교가 점점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요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교육처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틀에 한 번씩 마약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에 마약 청정국이 아닌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돼요? 나라에서 하는 거는 처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실효를 해서 사회에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법률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법적으로 하면서도 생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제조, 수입, 판매, 운반, 사용, 소지 등 모든 법률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법률의 주요 내용은 금지 행위, 처벌 기준, 그리고 마약으로부터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되면 마약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재차 사용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존성. 이거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용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이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른 약국에 갔는데 며칠 가서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나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처방해 준 게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해. 한 2, 3일 동안은 내가 한 번도 다리가 안 아팠던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약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것이 바로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 약물의 사용 횟수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한 번 사용했을 때보다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많이, 10번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많이, 100번째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 술 마시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 잔밖에 못 마시는 친구가 한 10번 같이 데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2잔 마시고 그 다음에 뭐 3잔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 늘어나서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아져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내성이 생겨서 술을 그만큼 먹지 않으면 예전의 상태만큼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약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를 중단했을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금단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금단현상도 술을 아니면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 있으면 또 생각나.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뭐 손이 떨린다든가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생활을 하는데 뭐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서 금단 증상이 없어지는 이것을 계속 찾아서 방지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켜. 술을 먹다가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를 하다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주먹을 치고받고 하고 싸우고, 그것이 본인하고 친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하고도 싸울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애매한 사람들 다치게 한다든가 죽게 한다든가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있어서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네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성. 두 번째, 내성. 세 번째, 금단현상. 네 번째, 반사회성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큰 사회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용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중독이다, 오남용이다, 뭐 장애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행동장애다, 정신장애다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용장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금단현상도, 의존성도, 내성도, 반사회성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사용장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을 읽어보면 뭐 중독이라든가 금단 증상이라든가 뭐 정신장애라든가 행동장애라든가 이런 말을 사용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책을 보게 되면 사용장애라고 하는 말로 그러한 모든 것을 통칭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도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용어가 그렇게 변해왔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뭐다? 사용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위험한 것이 이쪽에 헤로인이 나와져 있는데,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헤로인이요 상당히 심각하게 나쁨에도 그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펜타닐. 그보다 더 나쁜 게 펜타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펜타닐이 등급이 안 붙는데, 어쨌든 헤로인은 감옥, 미국에서는 1 그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펜타닐은 2단계나 3단계로 이렇게 낮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3단계로 낮춰져 있고 미국도 2단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 헤로인보다 더 심각해서 사망자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단계 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바리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쪽에 있는 것들은 신경진전제, 뭐 수면제, 뭐 이런 것들에 하는 약물인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카인에 속하는 겁니다. 코카인도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4월달 초에 배가
한 트럭씩 들어왔죠. 1.1톤이 넘는 양이 동해 5개역에서 잡혔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잡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담배, 알코올이 다른 뭐 암페타민이나 뭐 이런 케타민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거는 마약으로 성분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코틴을 피고 그것이 필 때마다 폐의 증가가 퇴착이 되는데 그것이 30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건 뭐예요? 한 번 피고 두 번 피고 계속 펴서 내가 폐에 쌓인 그 독성은 3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담배가 그렇게 해롭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입담배만 폈을 때 이럴 때보다 요즘 담배는 하루에 그 화학적 첨가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암을 더 쉽게 유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다. 치료라는 단어는 없다. 회복 중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30년이 돼도 회복이 안 된다. 그만큼 심각하니까 다른 약물들도 사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알고 사용하면 사용을 해야 된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일시적으로 다리에 아니면 허리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마약성 약을 투여하게 되면 거기에 내성도 생기고 의존성도 생기고 금단 증상도 생기고 반사회성도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물 마취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오남용을 하다 보니까 환각제로 사용이 돼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계 10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많으냐? 순위가 1등서부터 10등까지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여기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작년에 불법 체류자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방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퇴출되는 과정에 마약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잡혀서 퇴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오는 마약도 못지않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베트남 같은 데서 그 유튜브나 아니면 SNS 또 아니면 텔레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몰래 그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해가지고 유통이 암암리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호주에도 세계 3위, 뉴질랜드는 아주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 사람보다 엄청나게 인구도 적은데 세계 1위입니다. 1위. 호주가 3위. 그리고 이쪽에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이란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저쪽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 아이슬란드라든가 캐나다, 미국, 그쪽에 볼리비아, 이쪽에가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숫자를 보면 0.9, 여기는 뭐 1000 단위가 되는데 뭐 아직 청정한 나라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마약 뉴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심각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으로밖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다. 책임감이 막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넘기잖아요. 지금 자료들이 없으셔서 자꾸 의혹을 하시는데 제가 카톡방에 올리기를 이걸 지금 3월 전에 똑같은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논하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갖고 오십시오 했는데 집에다 쌓아놓고 지금 보지도 않으시고 올 때마다 자료만 갖고 가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 가서 오늘 꼭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료. 예. 네, 그리고 좀 읽어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프린트를 못해갔습니다. 아니 저번에 다 했는데 또 그래서 안 오신 옛날에 최근에 오신 분들만 제가 드렸어요. 안 받으신 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용성 약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약류를 전부 통칭을 해서 우남용성 약물로 통칭을 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남용성 약물로 통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크게 환각제, 흥분제, 억제제 그리고 기타 약물로 해가지고 의약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환각제는 흥분과 억제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서 헛것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마리화나 우리가 대마초를 피웠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엑스터시, 케타민. 엑스터시는 그 우리가 마약 파티 할 때 그 술집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파티장 이런 데서 은밀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타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성 마취제로서 사용되는데 저것이 동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남용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환각제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 LSD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LSD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엑스터시나 케타민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엑스터시가 10페이지 이상 자료를 찾을 동안 케타민은 한 페이지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적은 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그 애완동물 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빼돌려서 유통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제, 아까 니코틴은 흥분제고 여기 보면 알코올은 억제제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담배를 계속해서 피는데 그것이 30년이 지나도 배에 있는 니코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야바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야바인데 야바는 메트암페타민을 30% 정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0%에서 35%. 엑스터시는 메트암페타민의 한 부분의 그 화학적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구조로는 메트암페타민에 속하긴 하는데 암페타민 종류에 속하긴 하는데 야바는 원료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하고 그 카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섞여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엑스터시는 그 화학적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코카인 이런 것들이 흥분제에 속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뉴스에서 보니까 동굴 같은 데 갇혔을 때 아니면 탄광이나 뭐 이런 데 갇혔을 때 커피만 믹스커피를 마시고 며칠 동안 버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좋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남용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뭐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든가 이러면 줄여서 한두 잔만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카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양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7대 마약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 마약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제에는 알코올을 포함해서 흡입제 그리고 아편계 약물들 이쪽에 있는 것이 억제제로 들어가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신체적으로는 심장, 간, 폐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중독, 우울증,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마약의 사용은 사회적으로도 범죄와 비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게 되면 의료용으로 진통제라든가 진해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병원에서 약으로서 그 처방을 받았지만 마약류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의사들도 조심해서 처방해야 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허리나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당장 참을 수가 없어. 뭐 화장실도 다녀오기 어려울 정도로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을 못 갈 정도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평상시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뭐 며칠을 다녀도 나은 흔적이 안 나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좋아져.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요? 그 병원 가지.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약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 펜타닐 같은 경우 우리가 펜타닐 아주 통증이 심한 환자들한테만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다 보니까 좀비 거리가 생길 정도로 심하고 사망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헤로인보다도 엄청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약한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강하게 그렇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거, 중간, 조금 더 약한 거, 아주 약한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화나가 가장 높은 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2022년도에 바이든이 그 선거 공약으로 이것을 1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한 반 이상의 주에서 뭐야? 합법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렇게 뭐 먹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약으로 그렇게 냈고 DEA에서 마약 단속국에서도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겠다. 2022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3단계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는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달에 3단계로 내릴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있고 우리가 나라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화나가 그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고 그 주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뭘 만든다면 음식에, 과자에, 뭐 이런 데다가 고기에 이런 데다가 마리화나를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잘못 먹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검사에 걸리면 마약범으로 그냥 천창행으로 바로 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뭐 모르피린 같은 경우에 전쟁할 때 총 맞으면 당장 통증이 심한데 모르핀 한 대 맞아서 그 통증을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르핀이나 헤로인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 헤로인이 지금도 많은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중독된 것이 그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안 없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암페타민 같은 경우에 시로뽕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 이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야쿠자에서 일본을 전부 하다가 심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가져가다가 그것도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유통하게 되고 요즘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유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키로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8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펜타닐은 속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놨습니다. 그 저쪽에 있는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천연마약이야. 천연마약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아편계 약물들이 많이 있잖아.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르핀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코데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원료가 되는 아편.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한두 뿌리의 그 아편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코카인은 암암리에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배가 1톤 이상씩 싣고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 한 번만 들어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뒤에도 몇 번 더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한 번 들어가서 잡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압류가 됐지만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그것이 잡히지 않으면 엄마가 기존에 잡힌 것까지 다 보충이 되고도 남을 만큼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가져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번, 2번 실패를 해도 나머지 7번, 8번 성공하면 그것이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코카인은 그런 문제가 있고 펜타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전쟁 선포를 한 것이 펜타닐만큼 미국에서 그렇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엑스터시나 케타민 같은 경우는 환각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환각제에 속하는 것들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엑스터시는 그렇게 파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케타민은 동물성 마취제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마약으로 사용을 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은 메트암페타민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필로폰, 두 번째가 뭐냐면 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바도 메트암페타민이 30%에서 35%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암페타민이라고 메트암페타민이라고 보셔도 돼요. 효과도 거기에 버금가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합종 대마에 속하는 이런 것들도 전자담배 많이 피잖아요. 전자담배의 원료로서 이런 대마, 합종 대마 이거 대마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분적으로. 근데 사용하는데 이런데 유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합종 대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성분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도 1급, 우리나라에서도 감옥에 속하는 아주 독한 그 마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남옥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마약은 라목, 천연마약에서 나오는 합성마약은 마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마초가 다목에 속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대마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것들도 있어요. 대마 제품은.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방송으로 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주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조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렇게 안전한 것을 사용해서 먹는다든가 의사한테 처방을 안전하게 받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마에 관련된 것들은 의사가 처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품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상에 좋고 이런 어떠한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천연마약서부터 천연마약, 합성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환각제, 흥분제, 억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초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알아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편입니다. 아편은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편 전쟁,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있었죠. 그때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중국에서 외국으로 특히 영국으로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은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으면 은을 받았어요. 근데 영국에서 보니까 다른 제품 가져오면서 은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저 은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런 유로에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물건을 가져올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인도에서 많이 나는 것들이 아편이었는데 그럼 저거를 가져다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중국에다 팔아서 다시 은을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을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 망하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미국이 망하는 이유는 뭐다? 마약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마약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나라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편은 전쟁으로 이어질 만큼 상당히 심했고 저거서 나오는 모르핀이라든가 헤로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약물로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 마약으로서 사용되고 있고 요즘도 처방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목에 속해져 있고 미국에서도 이 약목에 들어가 있어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면 처방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코카인이 나옵니다. 코카인도 천연 마약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카인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환각제가 아니고 흥분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고 배로다가 톤씩 들어와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코카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속하고 강렬하고 황홀한이고 한 호흡곤란, 심장 장애 이런 것들 과대망상까지 일으키게 되는 국수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게 바로 코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합성마약. 우리나라에서 합성마약으로 문제됐던 게 뭐가 있죠? 1960년대에 메사돈 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사돈 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원료를 사용을 해서 각종 제약회사에서 원료를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약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사용됐냐면 시골 이런 데서 농산 있는데 이거 사용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런 데서 사놓고 약국에 가는 것도 멀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제약회사 하나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한 제약회사에서 하나의 제품이 많이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다른 회사들도
그 제약회사의 원료들을 가져다가 배합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에다 첨가를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도 생기고 의존성도 생기고 금단증상도 생기고 반사회적 생리도 생기고 하니까 검사를 해본 거야.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했더니 그게 메사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메사돈 파동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현상까지 일어났던 마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하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뭐가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펜타놀. 우리나라에서는 펜타놀을 사용할 때 아주 진짜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국소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것들이 대량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1년에 7만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음.